12번 참일 때 반드시 참을 찾는 전형적인 논리 퀴즈입니다. 근데 문제의 선지가 다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시된 사실로부터 조건문이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다들 알고 있나요?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뒀는데 핵심을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주어진 사실 x, y, z가 있다고 합시다. 때에 A이면 B다가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선지의 전건 요 A를 딱 떼어내서 이 문제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B가 타다하게 도출이 된다면 X, Y, Z로부터 A이면 B다가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반면에 이 A를 집어넣었는데 A, X, Y, Z로부터 B가 타다하게 도출되지가 않아. 그러면 X, Y, Z로부터 A이면 B다가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아마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조건문 반드시 참 판단법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수습사무관 갑, 을, 병, 정을 A, B, C, D 네 도시 중 필요한 도시에 배치해 연습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 도시 4곳, 사무관 4명, 교차되니까 표를 그려야겠죠? 이렇게 아래 여백에 표를 그리고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3명 이상의 수습사무관이 배치되는 도시는 없다. 최대 2명까지 배치 가능하구나. 2. 2도시 이상에 배치되는 수습사무관은 아무도 없다. 사무관들은 한 곳에만 배치되는구나. 3. 갑이 A시에 배치되면 을은 C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조건문은 당장 표에다가 어떤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4. 갑은 B시에 배치되지 않는다. 갑은 B시에 배치되지 않는구나. 5. 을과 병은 같은 시에 배치된다. 을과 병은 붙어 다니는구나. 을과 병은 붙어 다니는구나. 선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을과 병은 다 붙어 다닙니다. 끝으로 D시에는 한 명이 배치된다. 그러면 5와 7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을과 병은 D시에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시된 조건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문이나 선언문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셋 생기죠? 설마 왜 셋인지 모르는 분 있진 않겠죠? 혹시나 싶어 설명하자면 조건 A이면 B다가 참이라는 것은요, 경우의 수가 셋이에요. A가 참이고 B도 참이고, A가 참이 아닌데 B가 참이고, A도 참이 아니고 B도 참이 아니고, 이 셋을 다 따져줘야 돼요. 그리고 피셀리트 기출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7번 조건 때문에 경우의 수를 둘로 줄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갑 아니면 정밖에 없죠. 따라서 뒤에 갑이 들어가는 경우, 정이 들어가는 경우 둘로만 나눠보면 됩니다. 옆에 여백에다가 똑같은 표를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갑이 뒤에 들어가고 정이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정이 뒤에 들어가고 갑이 들어가지 않고,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살펴보니까 6의 대우를 쓸 수가 있죠. 갑이 뒤에 배치되면 을과 병은 B시에 배치되지 않아요. 갑이 뒤에 배치되면 을과 병은 B와 C에 배치되지 않는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살펴봤는데 딱히 더 추론되는 게 없습니다. 자, 지금 문제의 조건들로부터 추론되는 게 없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눈 상황이죠. 그런데도 뭔가 또 막힌다. 이때 경우의 수를 한 번 더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 경우의 수를 2번 나눠야만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출제자는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시험의 특성상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풀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는 시험장에서 못 푸는 겁니다. 이게 찍고 넘어가야 돼요. 경우의 수를 2번 나누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문제 푸는 게 점수에 더 이득이에요. 하여튼 여기서 뭐 더 도출되는 거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뒤에 갑이 들어가냐 정이 들어가냐 요걸로 쪼갰었잖아요. 아마 출제자도 이를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먼저 4번은 정이 D시에 배치된다 그랬으니까 경우의 수 2를 기준으로 따지면 되고요. 5는 정이 D시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A가 D시에 배치된 경우의 수 1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대우를 취해볼 거예요. 그러면 정이 D에 배치되지 않으면 병, 을이 B시에 배치된다죠. 이건 1번 경우의 수고요. 갑이 D에 배치되면 을, 병이 C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건 역시 1번 경우의 수를 갖고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5번부터 살펴보면 정이 D에 배치되지 않으면, 즉 갑이 D에 배치되면 을, 병은 B에 배치되지 않는다. 을, 병은 B에 배치되지 않았죠. 지금 5번의 전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딱 살펴봤더니 요 후건이 탁 도출이 되죠. 네,
5번은 그래서 반드시 참인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엄청 간단하죠? 아마 이렇게 풀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선지에서 살펴보면 정이 DC에 배치되면 값이 A에 배치된다. 이런 거 도출된 적 없죠? 따라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고요. 3번 값이 DC에 배치되면 을병이 C에 배치되지 않는다. 을병이 C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거 지문에서 도출된 적이 있었네요? 없어요. 따라서 3번도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정이 D에 배치되지 않으면 값이 D에 배치되면 을병이 B에 배치된다. 을병이 B에 배치된다는 건 애초에 도출될 수가 없죠. 따라서 2번도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 게 아닙니다. 자, 끝으로 1번 값이 CC에 배치되면 을병은 A에 배치된다. 값을 CC에 배치해보면 돼요. 그랬더니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어때요? 값이 두 곳에 배치되었으니까 성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잊어버리면 되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에서 값이 C에 배치됐으면 값은 A에 배치되지 않고 또 을병은 C에 배치될 수가 없죠. 최대 2명까지 배치되니까. 그리고 뭐 정도 다른 곳에 배치될 게 없고요. 자, 근데 이때 을병이 A시에 배치된다 라는 게 도출이 되나요? 지금 이 표와 제시된 조건들로부터 을병이 A에 있다가 도출이 되냐고요. 뭐 조건들을 봐도 이 표로 더 채울 게 없습니다. 즉 값이 C에 배치된다고 해도 을병이 A시에 배치된다는 타당하게 따라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1 역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더라.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죠? 제가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그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교차하니까 표를 그렸다. 그런데 제시된 조건들로부터 뭐 딱히 도출되는 게 없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봤다. 가급적 경우의 수가 적게 나누는 걸 기준으로 했었죠. 그리고 각 경우의 수에서 또 도출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봤다. 그런데 뭐 딱히 더 도출되는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경우의 수를 나눠보지 않고 선지로 내려가서 판단을 해봤다. 근데 이 선지들이 모두 조건문이었기 때문에 선지의 정권을 뜯어내서 이러한 전제집합에서 B가 타당하게 도출되는지를 살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인 걸 찾았죠. 이 풀이 매뉴얼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방금 제가 설명한 조건문 반드시 참 판단법 외에도 특수 유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논리 퀴즈 매뉴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싹 익혀두길 바랍니다.